you want it forever. Tryna play a game, but you don't play for keeps. Messing with a girl from the east side, yeah. Kinda love you, wanna build your dreams, yeah. But I already know better. I'm a go-getter and I got me. 다시 해. 이거 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스트하우스 체크인 하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녹화인데요. 저번에 뭐였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어플 네. 정리하다 보니까 권태기 씨가 근데 어플을 받으려면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 러시아 번호도 없는데 무슨 어플이야.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플을 다운받으려면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공항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사실 유심사기. 네, 유심사기. 예. 그래서 오늘은 모스크바로 오게 되신 분들, 주재원이나 유학 준비로 오게 되시는 분들 짐 싸는 것부터 우리가 짐 쌌던 걸 토대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안 맞아. 첫 번째, 모스크바로 떠날 준비, 짐 싸기. 기억나시나요? 거의 벌써 여기 온 지가 저희가 10년 정도가 됐어요. 기억나죠? 짐을 많이 버리기도 하고 맡겨놓기도 하고 많이 추려가지고 박스로 한 30박스 정도 됐어요. 캐리어 빼고. 저희는 참고로 컨테이너 이사를 하지 않았고 항공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EMS 택배로 네. 받았어요. 같이 온 것도 아니고 짐이. 근데 이제 택배로 받게 되면 일주일에 받을 수 있는 박스들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가족 수마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개에서 두 개? 한 달에 총 4개였나? 제한이 있는데 이름을 3명으로 해서 나눠서 받았던 것 같아요. 정리하다 보면 다시 오고 맞아요. 어떻게 썼었죠? 우리 막 집이 컨테이너 이사가 아니니까 큰 짐은 일단 다 포기했었어요. 저희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짐 싸는 게 유학생분하고 오히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학생분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다. 이런 느낌으로 짐 싸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스, EMS 박스에 안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일단 다 제하고. 옷, 맞아. 옷, 이불, 책은 되게 부피 대비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EMS를 받은 특히나 요즘 제재 이후에 직항도 없어졌고 물류비가 엄청 올랐어요. 코로나도 한번 2년 겪었기 때문에 책을 택배로 받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컨테이너 이사하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통으로 오니까. 근데 항공 이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택배를 받아서 이사하시는 분들, 자기 돈으로 하시는 분들 너무 비싸니까 책은 그 캐리어 최대한 거기다 넣으시는 게 나으세요. 막 진짜 몇 년치를 갖고 오시는 것보다 중간에 한국 꼭 한두 번씩 가세요. 그때마다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게 낫지. 처음부터 모든 거 애가 보지도 않지만 정말 애기가 잠자리 동화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읽었던 책이 있다, 좋아하는 책이 있다, 그런 거 위주로 일단 챙기시고. 그거는 기내용 캐리어가 사실 제일 좋긴 해요. 기내용 캐리어가 작은 거에 비해서 책 10kg 금방 차거든요, 사실. 그걸 또 위탁 수화물에 보내기에는 다른 부피가 큰 애들이 있어. 신발이나 이불이나 넣다 보면 금방 또 꽉 차요. 기내용의 책을 10kg만 채우세요. 지금 직항이 없어서 예전에 저희 대한항공으로 기내용을 넣었었거든요. 왔을 때는 기내용 캐리어에 책을 넣었는데 10kg가 찼어요. 근데 부피가 안 찬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게 조금 오버를 해도 봐주세요. 근데 이제 외국 항공은 그게 완전 없어요. 꼭 재니까 막 정말 500g, 1kg, 2kg 때문에 오버차지 내시면 아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외국 항공으로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그 키로수 제한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예전하고 또 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깝다. 우리 모닝캄 어디 갔니? 모닝캄 날렸어. 그 다음에 뭘 갖고 오면 좋았었죠, 우리? 컴퓨터. 맞아요. 짐을 컴퓨터는 필수인 것 같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나랑 가지고 같이 가세요. 와야 돼. 가지고 가세요. 특히 모니터 큰 거 쓰시는 분들은 그쵸? 위탁 수화물 좀 인치 큰 거 거기다가 옷 깔고 이불. 이불 맞아요. 완충작용 할 수 있는 애들 최대한. 그거 필요 없나? 옷을 많이 넣으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니터를 2번 가져와 봤는데요. 2번 가져와 봤는데 파손된 적이 없어요. 컴퓨터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살려면요, 사양 맞춰서 살려면 돈이
돈이 돈이 그냥 비행기값 나오나? 맞죠? 비행기값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폰 네. 조금 사봤는데 저희는 오르기 직전에 샀었거든요. 근데 한 달 차이로 확 올랐는데 1.5배 이상은 돼요. 그쵸. 환율도 예전보다.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직항이 없고 이제 선편도 없어요. 배편도 없으니까 물류비가 생각보다 진짜 싸다 보면 되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부피 대비 내가 이걸 가져와도 감안할 정도의 여기 현지 가격 대비 괜찮은가? 아니면 근데 2, 3만 원 차이인데 차라리 현지에서 2, 3만 원 더 주고 사고 내가 더 중요한 물건을 갖고 오실 건가? 이거에 대한 좀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시면 짐 싸기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 갖고 올 수는 없어. 다 갖고 왔다가 괜히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고 올 바에는 저걸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다. 그리고 한국을 뭐 2, 3년 거주하는 동안에 한 번은 꼭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시기로든. 왜냐면 엄마가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서류를 가지러 가는 급한 일이 생겨서 겸사겸사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 방학 때, 특히 주재원분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을 많이 갔다 오세요. 가서 한국에서 과외 잠깐 받으시고 뭐 이런 거 좀 놀러 오시고 하면서 짐을 또 잔뜩 많이 갖고 오시기도 하니까 근데 못 갖고 왔던 것들은 체크를 해놓으셔서 그 기회에 가져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짐이라는 건 싸도 계속 있어요. 왜냐면 계속 사람이 사니까 이것도 있어야 될 거, 저것도 있어야 될 거, 뭐 그렇거든요. 특히 근데 국가 마인드로 생각하면은 내가 뭔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 제품 그거는 꼭 갖고 오세요. 맞아. 그런 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자마자 당장 써야 될 것 같은 거,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 쓰시는 분들 꼭 그럼 이제 나랑 같이 들어와야 돼. 택배로도 보내지 말고 나랑 같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불 커버, 이불 오자마자 이불 놓고 자야 되잖아요. 너무 두꺼운 거 갖고 오시면은 안 좋아. 그렇죠? 여기가 세탁기가 4kg에서 6kg가 기본이에요. 아무리 큰 집도 한 6kg, 8kg 이게 대부분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듣는 소미불이나 약간 차라리 유분 같은 거 이렇게 세탁기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특히 유학생님 분들은 큰 집에 또 사는 게 아니니까. 맞다. 여기는 컴퓨터 연결할 때 대부분 와이파이로만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랜선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랜선 부피 대비 무게 별로 안 나가니까 한국에서 막 한 10m짜리 하나 쿠팡? 그런 데서 사가지고 테리어 밑에 깔고 그냥 갖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맞아. 이 와이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대부분 이 공유기 라우터, 인터넷 라우터가 현관 문 앞에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관 네. 위에 쪽이나 네. 약간 그 어쩐 코너에 있는데 들어와서 10m가 사실 길지 않아요. 막상 설치 보면 왜냐면 천장고가 여기는 일단 3m, 3m 20 기본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천장에서 줄 내리면 이미 3m가 없어졌어. 내 방까지 올리면 더 없어. 대부분 임대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내 인터넷이 상태가 왜 이러냐 바꿔달라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지금 인터넷 검색만 잘 되면 되는데 속도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는 빠른 속도로 쓰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속도에 살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라우터에 유선을 꽂아가지고 쓰면은 속도가 와이파이보다 빨라요. 그 집이 벽이 두꺼워서 벽은 진짜 두꺼워요, 외벽이. 신호가 잘 안 통해요. 맞아요. 그건 그래. 만약 아이를 동반한다, 내 아이가 너무 어려. 그러면은 기저귀 같은 거, 분유 같은 거 갖고 올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아이 다 키우는 거 똑같거든요. 구할 수 있으니까 오자마자 솔직히 애 데리고 고생하고 마트 가고 뭐 정신없어. 적응해야 되고 식차 적응해야 되고 하다 보면 애가 보챌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이가 아직 분유를 먹고 기저귀를 차는 아이다. 그러면 한 일주일치 정도 분량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은 돼도 금방 엄마들은 적응해요. 어디 가서 마트 가서. 왜냐면 맨날 여기도 하기스 뭐 똑같은 거 쓰거든요. 팸퍼스 뭐 이런 거 뻔히 아는 거 쓰는 거기 때문에 보채는데 고양이가 보채고 있어요. 네, 그런 거 한 일주일치 정도만 가져오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서 쓰시는 게 낫고 다 챙겨 다른 걸 넣어보세요. 최대한 아이가 좋아했던 간식
과자 같은 거 그건 갑자기 오자마자 애기가 찾는데 여기 마트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한국에서 먹던 것들은 그런 것도 그거는 조금 애기 먹던 양을 생각해서 한 달 정도 요 정도 먹었지 이러면서 그 정도 챙겨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엄마 아빠는 어른이니까 이해라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애한테는 이걸 이해해라 받아줘라 이게 안 통하는 나이니까 이제 기저귀 차고 분유 먹는 아이 기준으로 주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밑반찬 같은 거 한식 아니면 절대 안 드시는 분들은 오자마자 진짜 막 속이 느글거릴 수도 있고 아무리 고기 맛은 똑같아도 반찬이 없으니까 반찬을 막 해먹기도 오자마자 막 힘든데 그러니까 한 2주일치나 한 달치 가족이 공통적으로 먹는 밑반찬 정도는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는 말고 만약 콩자반, 뭐 멸치볶음 이런 거 좋아하셨다면은 마른 반찬 위주로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은 필수입니다. 그 생각났다. 그 완충제로 김을 까세요. 완전 꿀팁. 괜찮아. 김을 먹게 돼 있어. 안 먹을 수가 없고 김밥 가장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것도 김밥일 거야 아마. 그쵸? 애들 간식 놀러 가기 너무 좋고 진짜 완만한 게 김밥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마른 거 물 없는 거라고 해야 되나? 소스 없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왜냐면 이런 게 양념이 들어있으면 통간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 이거 뭔지 몰라서 안 된다 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진짜 실제로 간장 깻잎 절임 갖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 간장이 도대체 뭔지 몰라서 지금 많이 알지만 그걸 반입 금지 시켜서 그걸 빼신 분이 있어요. 공항에서. 그 홍삼도 걸리는 사람 있다고 하는데 액체 너무 많아서. 정간장 사서 드셔야죠. 정간장 여기 팝니다. 정간장 팔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무리수 두지 않고 약간 내가 생각해도 애매하다 이런 것들은 직감이 맞아요. 그냥 빼세요. 과감하게. 그리고 다른 걸 채우세요. 웬만하면 오해의 소지 없고 내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 위주로. 그리고 그 EMS로 보낼 때 배터리가 작을 만한 것도 있는 거는 그냥 다 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애들. 애들 장난감. 애들 장난감 생각지도 못하게 다 뜯는 경우 있어요. 진짜 나는 출발을 했는데 가족들 부탁해 놨는데 나중에 안 되는 거야. 알고 보니 뭐지 했더니 애기들 진짜 요만한 손장난감에 들어있는 삥삥 소리 나는 그런 배터리일 수도 있고 저희는 최대한 많이 갖고 왔었어요. 그런 게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갖고 와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저 애가 쓰던 빨대까지 갖고 왔어요. 야쿠르트 빨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애가 찾을까봐 애 먹이고 싶은데 그 빨대 없어서 어찌 이사 오자마자 내 머리가 복잡해질까봐 그런 것도 챙겨왔는데 쓸데없는 거죠 사실. 여기 막 잠깐 애가 몇 시간은 빨대 안 먹어도 돼. 너무 과잉해서 갖고 왔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여기 와서 적응하면 힘들까봐 장난감도 다 갖고 왔었거든. 놀던 장난감 필요 없어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갖고. 왜냐면 여기 오면 산책 나가서 놀 때가 되게 많고 집에서 노는 거는 밖에서 놀다가 야외에서 뛰놀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집에서 꼬물꼬물 할 게 없어. 왜냐면 나부터도 나가고 싶으니까 애랑 같이 바람 쐬고 싶고 너무 예뻐. 공원 너무 잘 돼 있어. 집에서 노는 게 아까운 거야. 진짜 애기가 애착 인형, 애착 장난감 이런 거 잘 때 껴안고 자는 거 이런 것만 갖고 오시고 굳이 덩치 큰 거 안 갖고. 여기 장난감 되게 좋은 거 많아요. 비싸요. 비싸. 그런 건 다 아시잖아요. 이불은 압축팩. 이불은 압축팩, 패딩도 압축팩, 부피를 최대한 줄여서. 왜냐 그런 거는 무게는 별로 안 나가는데 부피가 먼저 차버리기 때문에. 요즘 EMS는 무게보다 부피 무게로 계산을 하니까 최대한 맞추시는 게 좋죠. 네 맞아요. 드디어 맞기 시작하네요 마음에.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해. 어쩔 수 없어. 초반이라서. 권태기 중이라서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땠지? 이랬지? 회상하면서 맞아 우리 이랬어.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갑자기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담길 수도 있는데 그게 연출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리얼 부부간이. 아무튼 첫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짐을 싸서 공항에 도착했다. 어플을 깔기 전에 통신사 유심 가입하기. 전문가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뭐 샤레바체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도착해서 공항에서 와이파이를 쓰면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경험상 입국장에서 거의 1시간가량 대기하는데
와이파이 정말 안 터져요. 그래서 그거 와이파이 이거 하다가 보면 늙습니다. 통신사 유심을 거기서 구매를 하세요. 시내 나와서 사면 뭐 저렴하지 않냐 그러시는데 그 스트레스랑 이 한국인의 이 성격 급한 속도. 아니 저희 고양이가 지금 계속 간식 안 준다고 불만을 막 지금 시위를 해서 계속 긁는 소리를 내는 거야 진짜. 우리 권태기 씨가 수습하러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시면 사실 좀 피곤해요. 경유를 했기 때문에 20시간 뭐 24시간 뭐 심하게는 유학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없으니까 좀 더 경유 시간이 길어서 30시간 정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3번 뭐 이렇게 경유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뭐 지쳤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핸드폰이 우리는 안 되면 되게 일단 답답하잖아요. 이왕 피곤한 김에 공항에서 개통을 하고 가시는 거 저는 강추를 드립니다. 왜냐면 도착하시면 저녁에 도착했을 가능성도 있고 낮에 도착했다고 해도 갑자기 통신이 어디 있는지 뭐 대리점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통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면 사람들 대부분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외국인들이 그 공항에 있는 통신 대리점에서는 영어가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외국인이라 하면 뭘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서 엄마 얘기 좀 할까? 너도 출연하고 싶어? 그래서 피곤한 김에 조금 한 3-40분 더 피곤해서 이 통신사를 해결하고 가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말을 했는데 이제 바통 터치를 할게요. 네, 일단 하세요. 하시고 끝났어요. 네, 샀어요. 살려면 어떻게 하죠? 여권 보여주시면은 구매 가능합니다. 요금제 같은 경우는 한국 대비하면 굉장히 저렴해요. 요금이 한 600루블, 물론 자기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에 비하면 진짜 엄청 저렴해요. 네. 한국 한 사람 쓰는 가격으로 여기 4인 가격 쪽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렇지. 네, 엄청 그리고 저렴하죠. 뭐 여행을 오셨는데 길에 다니시면서 유튜브를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뭐 한 600루블짜리 요금이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카카오톡 하고 뭐 택시 부르고 간단하게 기사 검색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도 보면서 관광지 찾아다니고 이용하시기엔 충분해요. 그리고 통신사 어디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통신사 제일 많이 쓰는 게 MTS, 빨간 간판, 빌라인, 노란 간판, 그리고 메가폰, 초록 간판 네.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MTS 쓰고 있죠. 네, 저희는 MTS 쓰고요. 모스크바 기준으로요. 모스크바 기준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고 그냥 원하시는 데 가서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데이터 보고 요금제 보고 네. 그 요금제도 큰 차이는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 가입했다 다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라서 고를 것도 사실 없어. 맞죠? 음. 아 여권만 있으면은 바로 되는 거예요. 심카드 똑같습니다. 맞아. 심카드 커팅도 해주고 잘해줘요. 다 척척척 다 잘해줘요. 네. 요즘은 반려동물도 데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저희 같은 경우도 고양이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게 또 검역 절차라는 게 있어요.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험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되죠? 만약에 내가 키우다 고양이랑 강아지를 동반해서 데려오고 싶다. 수의사 선생님이 된 아, 아이들도 출국 전에 챙겨야 될 서류가 있고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또 서류에 맞게 갖고 와야 되거든요. 기간이 은근히 걸리죠? 일단 인터넷에서 내가 해외로 갈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데려가나요? 그 초록창에 쳐서 검색을 해보세요.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어느 뭐 동물병원 가면 이런 거 서류 끊어줘요 라고 대답이 나와요. 그럼 그쪽에 방문을 하시던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시고요. 그럴 때 이제 어느 국가를 가세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 가면은 대부분의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은 러시아요? 러시아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EU 기준하고 같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EU로 가는 국가에 있는 서류랑 동일하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그 서류의 상에는 러시아 입국 갈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건강검진 진단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광경사 주사 마치고 항체 한 달 이후에 테스트에서 항체 생기면은 그 출국 7일 이내에 끊어가지고 발급받아서 그거 갖고 가져가서 이제 공항에 좀 평소보다 일찍 가셔야 돼요. 일찍 가서 거기서 이제 검역 서류 공항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출국해서 도착해서 그 서류 보여주고 반려동물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이 보통 먼저 도착해 있어요. 네. 사람 그 심사 받는 동안에 그 5kg 이상 되는 아이들은 짐 찾는 곳에 이렇게 옮겨놔져 있어요. 뭐 애 어디 가서 찾아요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위탁성을 나오는 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어디 한 켠에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광견병 주사 내가 맞췄으니까 뭐 다음 주 때 데려가야지 이게 아니라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게 테스트 결과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발령 받거나 유학을 오는데 애를 데리고 오고 싶어. 그러면 최소 한 달 전에 광견병 주사를 마치고 항체가 생겼는지 출국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에 이게 나오게끔 날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출국 날짜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서류를 끊어서 출국하는 거고, 근데 서류 너무 옛날 거면 안 돼요. 진짜. 네. 그래서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양이도 광견병 예방접종 맞아야 됩니다. 네, 똑같아요. 고양이, 강아지 그 맞춰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칩 삽입해야 됩니다. 마이크로칩은 없으면 어차피 인천공항에서 출국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마이크로칩. 그리고 또 뭐 서류를 영어로 된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러시아어 번역본 뭐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영어. 한국말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네. 영어로 공신력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영어로 많이 쓰니까, 그리고 공항은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거기서 서류 하는 거는. 그리고 막 데리고 오면 사실 한국 같은 동물병이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엑스레이 없는 병원도 되게 많아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애가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그런 동물병원은 많은데 시설 갖춘 동물병원이 흔하진 않아요. 사실 한국처럼. 그래서 그것도 오자마자 우리 아이 주기적으로 다닐 만한 괜찮은 병원을 주변에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렇고 사료 챙겨야 돼요. 사료를 우리는 위생봉지에 조금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그거조차도 짐이니까, 무게가 나가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는 2-3kg짜리. 여기 좋은 점은 사료, 고양이 개 사료 같은 경우는 작은 마트도 전부 다 팝니다. 다 팔고 한국보다 저렴해요. 네. 사실 용품이 되게 다양하진 않지만 어디 가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병원은 흔하지가 않은데 사료 구하는 거, 간식 구하는 거는 되게 흔하고 종류도 많다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 먹이던 브랜드 다 있어요. 여기도 다 수입하기 때문에 다 있어서 좋은 것도 많고 많이 안 챙겨와도 돼요. 사실 오자마자 밤에 그냥 마트 가서 사도 그냥 개 먹을 거 있어. 사람 먹을 건 없어도 개 고양이 먹을 건 있어. 여기 재밌는 게 아에로플롯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강아지, 흔히 이제 강아지 주둥이라고 그러죠. 코 부분? 이게 짧은 동물들은 그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로 탑승했을 때 이런 견종은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 소지 때문에 그런 탑승을 거부할 권리가 있대요. 그래서 아에로플롯 이용하실 때는 꼭 한국 들어가실 때 말고 이제 다른 나라를 가시더라도 아에로플롯을 이용하실 때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강아지 견종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다. 네. 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네. 시조같이 이제. 그쵸. 난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막상 공항에서 안 태워준대. 그럼 당황스럽잖아. 불독, 시주 그런. 그럴 경우는 이제 내가 위탁을 맡기거나 아니면 가족한테 부탁을 해놓고 오든지 해야 되나 아쉽지만 그런 경우 있고. 여기도 하나 괜찮은 게 오셔서 휴가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강아지 고양이 호텔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도 여행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호텔에 맡겨놓고 여행 다니는, 저희도 어디 갈 때 고양이 호텔에 맡겼었어요. 비싸지 않아요? CCTV 다 있고 관리 잘해줘요. 강아지는 산책 원하는 데다 맡기면 되고 고양이도 산책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사실 고양이 칭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는 그냥 독방이랑 웃기다. 좋아요. 되게 위로. 고양이 습성상 위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트여있는 원룸이라고 해야 되나? CCTV로 24시간 우리 항상 보니까 우리 애기 잘 있나? 볼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런 시스템 잘 돼 있어. 많이 키우다 보니. 유리로 돼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아요. 근데 고양이가 쓰던 잠자리랑 담요 갖다 주면 좋아해요. 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먹던 사료랑 똥모래를 맡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돈을 좀 더 주면 안 맡겨도 알아서 그거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밥도 먹이고 자기네 비품으로 이렇게 하니까 편하죠. 얼마나 쓸지 모르니까. 아이, 그리고 반려동물, 그리고 너 우리 아름다운 우리 가족이 모스크바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는 뭐 어떻게 가나요? 뭐 그런 거? 아, 예전에는 직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는 직항이 이제 완전 끊겼었고 서로 국가 간에. 그러고 나서 좋아졌는데 여기는 또 특수한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직항이 여전히 없고 대신 경유가 생겼어요. 우회 경유가 생겼는데 보통 이용하시는 노선이 어떻게 되죠? 대표적인 노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인데 이제 우즈베키스탄 경유랑 아랍에미레이트 경유 둘 다 시간이 비슷해요. 뭐 한 16시간? 16시간 하는데 둘 경유지에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대기하고 시간은 비슷하지만 쾌적함 중요하죠. 장거리, 네. 장시간 타고 와야 되니까. 예전 같은 경우 직항 있을 때는 9시간이면 왔었어요. 직항이니까 9시간이면 왔는데 지금 경유하면 공항 대기하는 시간 빼고 이동 시간만 한국에서 아부다비까지 오고 여기서 대기하고 아부다비에서 다시 모스크바까지 오는데 거의 하루가 소요되죠. 하루 소요되는데 인천공항에서 오는 시간, 인천공항에서 수속한다고 2시간 있고 이동 시간 거의 경유까지 해가지고 대기 시간까지 한 하루. 모스크바 공항 도착해서 또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래서 두바이 경유 쪽을 추천하죠. 비행기는 에티하드 항공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요금 이제 조금 더 지불하고 이제 두바이 쪽으로 경유해서 오냐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으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경유해서 오냐. 근데 그것도 내가 날짜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커버가 어느 정도 돼요. 그쵸? 어차피 임박 정도에 따라서 또 막 올라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항공권을 구매하는 팁은 저보다는 인터넷이 훨씬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네. 티켓이 있다.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PCR 검사를 여기 안 하셔도 돼. 안 받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바뀌었어요. 아, 이제 저희가 마지막 코너 드디어 왔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소재 떨어질까봐 매번 걱정돼서 끼워넣는 코너인데요. 아, 오늘 짐 싸는 것부터 공항 도착해가지고 이제 아이랑 반려동물 데려오는 것까지 다 했어요. 경유하는 것까지. 은근히 꿀 정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좀 대단한 일 하고 있나? 막 이래. 짐을 싸고 와서 보니까 막상 이건 내가 생각해도 10년이 지난 지금이 생각해도 너무 잘 갖고 왔어. 이런 게 있고 이거 진짜 괜히 갖고 왔다. 이럴 바에는 이걸 갖고 올 거예요. 약간 베스트 워스트라고 해야 되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왜 갖고 왔나? 한숨 나온다? 잘 갖고 왔다 먼저. 멀티탭. 멀티탭. 멀티탭이 여기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 개별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개별 전원. 그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꼭 자리가 만약에 조금 남았어. 애매해.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더 갖고 오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전자기기를 은근히 많이 쓰고 이 버튼 있는 게 또 안심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 저는 이불. 왜냐면 여기 세탁기에 보면은 보통 집에 있는 게 4kg에서 6kg 정도 되는 드럼 세탁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덮는 이불 갖고 오면 안 들어가요. 두꺼워서. 물도 되게 조금이고 하니까. 뭐 조금 큰 집 가면은 센스 있는 집은 뭐 8kg에서 10kg도 넣어주는 집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4kg에서 6kg가 제일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이불을 두꺼운 거 갖고 오면은 쓰지도 못하고 빨지도 못해. 근데 구스다운 이불을 갖고 오면요. 물 젖으면 더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가볍고 그걸 갖고 오셔서 소통을 갖고 오셔서 이불 커버를 한 여름용하고 겨울용 이렇게 번갈아 쓸 수 있는 거 한 세트씩만 갖고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건조가 금방 되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실내가
금방 말리거든요. 아침에 널어놓고 저녁에 다시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갖고 오셔도 돼. 괜히 자리 차지하고 지는데요. 근데 여기도 당연히 팔죠. 파는데 이게 질이 솔직히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수면 취약에는 아무래도 한국게 훨씬 좋아요. 특히 아이 있는 집들은 아토피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덮던 이불, 내가 좋아하던 이불을 커버가 분리되는 걸로 갖고 오시는 걸 저는 완전 추천하고 제가 알고 갖고 온 건 아닌데 그거 진짜 좋아요. 그거 정말 잘 갖고 온 것 같아요. 나머지는 솔직히 누구 나눠주고 버리거나 그랬어요. 쓸만해도. 쓸 수가 없으니까 세탁기가 작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갖고 왔던 건 이불, 전자제품. 그럼 왜 갖고 왔지?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고추장? 맞아요. 우리 10년 전에 사실 한인마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한인마트에 들어가 있는 제품도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비쌌었어요. 근데 비싸니까 그때는 가져올만 했었어요. 왜냐면 물류비가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저 쌀도 갖고 오고 서리태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잡곡 한 달치 식량을 다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메고 왔어요. 바로 밥 먹어야 되니까. 짐으로 안 보내고 캐리어에 갖고 왔었던 것 같은데 육수용 멸치 그리고 고추장 간장 이렇게 한 통씩만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급하게 먹고. 그런데 그때는 괜찮았었어요. 그거 갖고 온 게 나았었어. 근데 지금은 갖고 오면은 굳이 고추장 2kg, 된장 뭐 2kg, 간장 뭐 2kg 이렇게 한 통 벌써 6kg잖아요. 이걸 갖고 오느니 근데 이거를 갖고 왔어. 다른 짐을 빼고. 근데 여기 왔더니 마트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한국 제품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다운됐어요. 예전에 한인마트에서만 팔았다면 이제는 일반 러시아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라면 종류도 엄청 많았고 이게 요즘 한류 K푸드라고 해가지고 또 유행이에요. 매운 것도 많이 먹어서 별명시킨 소스까지 심지어 팔아요. 한국 마트보다 러시아 마트에서는 더 세일도 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갖고 왔어. 근데 갖고 와서 보니까 한 5,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그 5,000원 때문에 내가 6kg를 버린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다른 걸 갖고 오십니다. 갖고 온다면 신발? 겨울 신발 가져오세요. 비싸요. 한 2만 루블? 1,000루블 기본적으로. 브랜드 뭐 케빈 클라인 있으면은 15,000루블 뭐 이러고 하니까 내가 여름에 온다고 해도 겨울 부츠, 앵클 부츠 여자분 같은 경우 롱부츠 신는 분들은 꼭 그런 걸 챙기시는 게 훨씬 낫어요. 가격 대비, 부피 대비, 집. 내가 여기 와서 생활비를 그리고 종류도 없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맞아. 식료품 굳이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떡볶이 다 팔아요. 그리고 반찬 가게가 있어요. 배달, 한식 배달 해주시는 분이. 밀키트처럼 받아서 그냥 끓여서 먹어도 돼요. 탕 이런 것도 다 요리해서 갖다 주시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사 먹는 게 낫죠. 가끔. 오늘은 어쨌든 뭐 오늘 좋은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또 옛날 얘기 하다 보니까 10년이 사실 까마득한 것 같은데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 또 느끼기에는 좀 신기하네요. 아무튼 생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인생 그래서 재밌다고 하나 봅니다. 소감 있나요? 또 내가 마무리해. 편집은 권태기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3회차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갖고 와볼게요. 빠까빠까 다시 안녕.